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뭐 1학년 1학기 내신에 따른 성적을 보면은요.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보면 국어가 2, 과학이 2.5, 영어가 3, 수학이 4등급입니다. 우리 학생 1학년 1학기 내신 성적 2.88등급입니다. 뭐 좋은 내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자연계 학생인데 수학이 4등급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국어가 좀 더 좋고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고려대가 지금 우리 학생이 고3을 지원할 때 논술의 전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런 여파가 분명히 이제 앞으로 2018학년도 때 성대나 한양대, 그다음 뭐 연세대 이제 에서 이 전형을 바탕으로 좀 전형들이 바뀌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면 내신의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학생이 원하는 화학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년을 거듭할수록 이 성적이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지금 내신이 2.8인데 적어도 한 2점 초반대에 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우 수를 생각하신다면 내신 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맑음은 독서 활동이 있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이네요. 비가 하나 있네요. 수상 경력입니다. 자, 지금 독서 활동을 제외한 전체적인 비교과 부분에서 좀 약간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1학년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생기부에 아직 기재가 좀 덜 돼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재훈 쌤, 뭐 이제 우리 학생의 비교과 그래 많지는 않지만 조금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뭐 제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아니면 뭐 보완한다라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좀 잘 알아듣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 좀 선택과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이제 방황하지 않고 잘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 다양한 독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서가 사실 전공에 대한 직접 호기심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 학생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서 지식에 대한 심화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독서를 많이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학생들 독서를 읽어보면 이제 주변 잡기적인 독서들이 많기 때문에 좀 목표를 갖고 1학년 때는 관심이 많고 2학년 때는 조금 더 그 관심 분야를 좁혀서 좀 내용이 심화되고 3학년 때 돼서 뭐 대학교 1, 2학년에 전공 기초의 한 단원 정도는 자기가 좀 지적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호기심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책들을 좀 읽을 수 있다면 더 좋고요. 네. 보통 책은 뭐 느낀 점을 쓰는데요. 이 책을 쓰실 때도 이 책을 읽은 의도라든가 아니면은 그 책에 대한 나의 분석, 줄거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기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율활동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공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연을 듣거나 그 다음에 비공식 동아리를 학습 동아리를 왜 했는지 그리고 그 느낀 점을 기술하는 게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한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이제 많이 하죠. 그런데 내용들도 없고 사실 일관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적과 꾸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희망이나 전공에 가진 것에 대해서 그 고민을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데 가끔 이제 제가 입학사정관들이나 뭐 대학 관계자들 선생님들 만나면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 좀만 빼고 제발 거기다가 의사라는 단어를 좀 안 썼으면 한다는 게 이제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보통 그런 학생들 의대 지원하다 실패해서 3학년 때 이제 생명이나 화학 쪽 지원하는 경우에 입학사정 교수님들이 상당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로희망 쓰실 때도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수상 경력이 뭐냐면 사실 지금 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는 제한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학생에 대한 객관적 우수성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계속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경시대회에 참여하시고 상을 타는 게 이 학생이 좀 우수한 학생이구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신경 쓰셔서 수상하는 것들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화학 쪽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 유념을 해둬야 되겠네요. 네. 이제 진로 희망의 의사라고 기록하지 않는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와 학생부까지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 성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수시가 유리할지 정시가 유리할지 조금 경쟁력을 비교해 주실까요? 네,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에 대한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려대 화공생명학과 우리 학생 경쟁력 볼 때요. 수시 30에 정시 70으로 봤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경쟁력은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 경쟁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평가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물론 1학년 1학기 성적 갖고 지금 생기부 갖고 뭐 수시 정시 나누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 입시 전략을 짜올 때는 정시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모든 그 활동이나 이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상당히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정시는 그 대신에 이제 나온 점수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기 조금 더 쉬울 수 있고요. 그래서 정시 중심 기반으로 정시가 잘 나온 다음에 내신도 잘 나오고 만약에 비교과 이 추이를 보면서 학생부 종합이나 아니면 뭐 교과 전형 논술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요. 항상 정시 기반으로 입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정시 비중을 높였습니다. 네. 자, 정시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후에 이제 내신과 비교과의 어떤 변화 양상을 살펴서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좀 세우라는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현 상황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조금 더 유리한 수시 전형과 또 이제 수시나 정시 지원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그 지금 성적 2.88등급에서 2등급 한 중반 아니면 초반까지 오른 다음에 비교과 관리가 잘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학생부 종합을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1등급 때 뭐 1.8, 1.7 뭐 더 좋으면 좋고요. 거기에 뭐 비교과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 비교과가 좀 잘 된다라고 하면 이제 교과나 학생부 종합 섞어서 하는데 이제 내신 3등급이 좀 넘어가 버리면 논술 전형 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입 전략을 보면 사실은 이제 지금 고려대 발표처럼 논술이 줄어들고 이제 학생부 종합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내신 관리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제 추천자 자연처럼 학교의 추천 인원이 제한이 된다라든가 그러면 비교과보다는 사실은 교과를 가지고 추천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추천받으려면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를 쓰는 데 있어서 고려대를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이제 내신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영역을 할 때 이제 제가 보통 비율을 종이 접기를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 비행기를 엄청 잘 접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종이접기 대회 나가가지고 비행기 대회 나가서 상을 타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기술을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좀 키워나가다가 이제 그 종이접기를 뭐 학생들이나 주변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노인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게 이게 비교과의 이제 하나의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한 스토리 중에. 그게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종이 비행기를 잘 접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전공에 대한 관심이고 종이 비행기 접기 대회에서 상을 탔다는 건 객관적 우수성을 나타내고요. 동아리를 구성했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봉사활동을 했다는 건 재능에 대한 기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의 평가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잘 만들어 나가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정시에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상위권 대학일수록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아마도 내신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영어에 대한 평가가 이제는 이제 수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교내 활동, 영어 경시 대회라든가 아니면 영어 성적이라든가 동아리에 대한 평가들이 비중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일지망 지금 고려대인데요. 우리 학생 고려대 일반 전형 논술에 대한 준비사항 평가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고려대 화공생명 공학과 일반 논술에 대한 평가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이 지원할 때는 사실 논술 전형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네. 이제 다른 대학들이 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17학년도 고려대 기준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일반 전형에 대한 우리 학생 진단 평가를 보면은요, 교과 준비도는 별 3개, 그 다음 비교과든 뭐 출석 봉사기 때문에 시간만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거 없고요. 수능 준비도 별 5개로 진단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의 어떤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언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일반 전형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모집 인원 2017학년 기준으로 23명입니다. 경쟁률 68대 1에서 올해는 73대 2일로 좀 바뀌었죠. 예, 전형 방법 논술 60, 학생부 30, 비교과 10입니다. 논술은 전체 100분이고요. 필수 수학입니다. 물화생지 중에 과학은 하나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 이제 해결하느라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 문제 보면 뭐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항등식의 미정계수법 등 이런 이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는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으로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는요,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 2등급 이내고요.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예, 전년도 합격자 대신 2.3등급이고요. 보통 증명 위주로 좀 준비하시고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애는 이 전형이 없어진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좀 수능 중심으로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소신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학생 지금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고려대 논술 전형이 폐지된다는 소식을 듣고 어땠어요?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뭐 성적 올리고 네. 그렇게 해서 가보죠 뭐. 네, 긍정적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드릴게요. 정전 선생님과 류성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전형을 추천해 주셨을까요? 화면 보시죠. 네, 정전 선생님은 성균관대 공학계열 성균인재 전형을 추천해 주셨고요. 류성희 선생님은 서강대 화공생명공학 전공 논술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정주원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전형을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에게 추천한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공학계열 성균인재입니다. 전체 인원 257명입니다. 작년도 13.13대 1에서 올해 8.98대 1로 좀 내려갔죠. 서류 100입니다. 이 서류 100인데요. 이 공학계열이기 때문에 과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일단 들어간 다음에 학생 1학년 성적에 따른 이제 지원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내신 반영률이 비교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학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상당히 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뒤에 잠깐만 이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 2.86등급 합격한 사례 있습니다. 보통 합격자 내신은 1.8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해야 될 것들이 일관성 있는 활동을 좀 중요시해야 되고 독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라든가 관심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수학, 화학, 생물 내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좀 보면 고려대, 성균관대 봤을 때 작년도 합격자 자기 내신에 있는 학생 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성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전형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실까요? 예, 수학 열심히 공부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대 화공생명공학 전공 30명을 모집하고요. 일괄 합산하고 논술 60, 서류 평가 4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두 개 과목 2등급 이내, 그 중에 수학과 과학 중 1개가 포함되어야 하고요. 한국사가 4등급 이내에 합니다. 수리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